이번 시간에는 참고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정의와 다르게 항상 화학결합에 전부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케이스가 중등과학, 고등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는 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옥텟 규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정의는 원자들이 18족 원소인 비활성 기체처럼 최각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8이라는 말이랑 옥텟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한데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옥토벌이 10월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얘가 원래는 8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달력이 개혁이 되면서 10월로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8월이었다라는 거 연상하시면 좋고, 그리고 옥토퍼스가 문어입니다. 우리 이 문어는 다리가 8개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글자랑 이 옥텟이라는 이 말이 연관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8족 원소는 안정하기 때문에 활성이 없어서 비활성이고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란 말이 붙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옥텟 규칙의 특징은 이온 형성할 때, 공유결합할 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결합은 전자를 각각 한 개씩 내놓아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 한 개를 점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 하나 내놓아서 서로 이렇게 결합 한 번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은 전자 한 개, 그리고 점 두 개가 선 하나고 선 하나가 결합 한 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옥텟 규칙에 예외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소랑 헬륨이 있습니다. 수소랑 헬륨은 1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최애각 전자 껍질에 맥시멈이 2개입니다. 네, 앞에서 맥시멈 2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개까지만 채울 수 있고, 리튬은 이온이 되는 경향이 금속이기 때문에 강한데 전자를 1개 잃어버려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딱 2개를 가지는 리튬 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베릴륨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원자 번호 4번인데 결합을 딱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최애각 전자가 딱 2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결합할 때 최애각 전자 껍질에 2 곱하기 2 해서 4개를 채우게 됩니다. 결합 2번이 전자 4개이기 때문입니다. 붕소는 베릴륨 다음으로 원자 번호 5번인 친구인데 결합을 3번 할 수 있습니다. 최애각 전자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결합할 때 최애각 전자 껍질에 결합 3번인데 전자 2개가 결합 1번이니까 총 6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베릴륨은 전자 2개 제공하고, 그리고 수소가 전자 1번 이렇게 제공하니까 총 1, 2, 3, 4 이렇게 해서 4개 채운다라고 볼 수 있고, 붕소 같은 경우는 3개 제공하고 수소로부터 1번, 2번, 3번 제공을 받아서 총 선 3개, 즉 전자 6개 채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 더 심화된 개념인 확장된 옥텟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3주기 이상의 원소는 최애각 전자를 8개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주기 이상이다라는 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2주기가 안 되는 이유는 2주기는 껍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8개 이상으로 하기에는 등치가 작습니다. 하지만 3주기 이상부터는 껍질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덩치가 커서 최애각 전자를 8개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공유 결합할 때 적용이 되지 이온 형성할 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3주기 이상 원소가 최애각 전자를 8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확장된 옥텟 규칙인 8개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주기 이상의 원소는 옥텟 규칙을 따를 수도 있고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를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아래 그림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최외곽전자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점으로 최외곽전자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점 두 개, 점 세 개, 점 네 개까지는 다 하나하나 낱개로 찍는데 점이 5개가 되는 순간 이렇게 낱개로 5개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쌍을 이루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개가 됐다라고 하면 또 쌍을 이루게 2개 찍고 그리고 그 전자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하면 쌍 3개 이루게 찍습니다. 그래서 4개까지는 따로따로 찍다가 5개부터는 쌍을 이루게 찍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을 이루어야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외곽전자가 8개인 그리고 이제 헬륨을 제외한 이제 최외곽전자가 8개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점이 4쌍의 존재를 합니다. 쌍을 이루어야 안정하기 때문에 이 18쪽 친구들은 전부 쌍을 이루니까 안정됩니다. 그래서 비활성이다 라고 지칭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쌍을 이루는 친구들은 이미 본인이 스스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애들하고 결합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2주기 원소 중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예시 이제 들어보게 되면 질소는 쌍 이루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이미 안정하니까 굳이 다른 애들하고 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 안 이루는 나머지 3개만 가지고 결합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미 쌍 이루는 애들은 안정하니까 딴 애들하고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 안 이루는 애들 이제 한 번 결합해서 총 2번 결합을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쌍 이루는 거 3개니까 결합할 필요 없어서 이제 한 번만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선 하나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15족, 산소는 이제 16족, 플루오린은 17족이었는데 이제 원자가 전자수가 5, 6, 7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5번, 6번, 7번 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주기 위해서 3번, 2번, 1번만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전자 2개가 선 하나니까 1, 2, 3, 4, 5, 6, 7, 8 해서 전자 8개 채웠고 1, 2, 3, 4, 5, 6, 7, 8 해서 전자 8개 채우고 1, 2, 3, 4, 5, 6, 7, 8 해서 전자 8개 채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2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3주기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를 물어봐라 라고 하면 5, 6, 7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결합 횟수는 얼마니? 라고 하면 3, 2, 1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주기부터는 옥텟을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예시를 살펴보면 우리 인이라는 친구는 쌍 이루는 애들 굳이 이제 남이랑 결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 결합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공유 이렇게 전자 이게 쌍 이루는 거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 8개 만족을 합니다. 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쌍 이루는 애들은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 안 이루는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선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서 전자 8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기가 이렇게 옥텟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만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주게 됩니다. 얘는 인산이라는 이온이고 얘는 황산이라는 이온입니다. 이 두 친구는 아마 중학교 과학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주게 됩니다. 얘가 비공유 전자쌍인 우리가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게 화학 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냥 쌍을 이루는 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쌍을 이루는 전자가 확장된 옥텟 규칙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 2번, 결합 1번, 결합 1번, 결합 1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 5개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인이 그 전자를 몇 개 가지는지 살펴볼 건데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고 황 같은 경우도 이 쌍을 이루는 전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결합에. 그래서 얘네들이 선이 총 6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 개수 세보면 1, 2, 3, 4, 5, 6, 7, 8, 90, 11, 12 해서 전자 12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장된 옥텟 규칙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개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뭐 3주기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2주기는 확장된 거 안 된다. 무조건 옥텟 만족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를 할 때 2주기는 이제 5, 6, 7 얘기하지만 실제 결합 횟수는 3, 2, 1 이렇게 되지만 3주기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 6, 7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5, 6, 7이고 실제로 결합할 수 있는 횟수도 5, 6, 7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대학교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이거긴 하지만 성립이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원소는 어쩔 수 없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확장된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원자과 전자는 5지만 결합 3번밖에 안 하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이지만 결합 2번밖에 안 하고,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7이지만 결합 1번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3주기 이상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전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자과 전자가 5지만 결합 3번, 황은 원자과 전자가 6이지만 결합 2번,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이지만 결합 1번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전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서 들어드린 인산, 황산 이 예시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결합에 참여를 한 사례입니다. 근데 더 다른 예시들을 많이 보게 되면 화학결합에 전부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화학결합에 참여한 예시지만 더 많은 예시들을 보게 되면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전부 참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심화적인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째로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족 원소를 이제 동족 원소라고 지칭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이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족 원소들의 전자 배치에서의 공통점을 보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 말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단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일족이지만 비금속이기 때문에 리튬과 나트륨 등의 다른 일족 친구들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 3에서 12족 원소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좀 예외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원자과 전자 개수가 족 번호의 끝자리 수와 똑같아지게 되는데 우리 예외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족 같은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족 번호 끝자리가 8이긴 했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빵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의 전자 배치에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개수가 바로 주기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1주기는 껍질 1개, 2주기는 껍질 2개, 3주기는 껍질 3개, 4주기는 껍질 4개 이런 식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기성을 유발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원자과 전자의 개수도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비슷한 게 보통은 8개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주기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5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